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세종대학교가 나오거든요. 그 상권이 이제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조금 뻗쳤는데 상권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요 밑에 라인까지도 따라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지는 거죠, 상권이. 맞습니다. 근데 상권 다 만들어지고 또 취득하면은 또 평단가 되게 높게 또 잡으셔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지금처럼 조금 주춤 아니면 조금 반짝 빛나기 전이랄까요? 그때 딱 파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상은형 부동산 A2G. 네, 아까 건드를 찍고 와서 다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해봅시다. 자, 이제 말씀드릴 상권은 어디에 나와 있죠? 군자역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군자역이 과거부터 이렇게 먹자 골목도 좀 발달되고 최근에 이제 광진구에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가수도 좀 사옥을 구매를 하시고 대한푸드라는 대한곱창 화사 대한곱창 아시죠? 대한곱창 그렇죠. 네, 최근에 또 건물을 또 사옥을 지으셔가지고 군자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로도 괜찮고 상권도 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군자의 또 상권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군자 하면은 아마 저희 바로 뒤에 보이시는 6번 출구에 있는 상권이 이제 정통 상권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둘러볼 곳은 저 지역이 아니라 군자도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오늘 둘러볼 여기 7번, 8번 출구 뒤편으로 해서 상권이 막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술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7번, 8번 여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이나 또는 뭐 망원동이나 이런 좀 오래된 건물들의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좀 힙한 감성을 좀 짙게 연출을 하면서 MZ세대들을 불러들이는 아기자기한 점포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는 MZ세대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과 유사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을 저희가 한번 걸어보면서 어떤 테너트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요즘에 군자역 맛집, 군자역 핫플레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뜹니다. 그런 것들만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이 지역이 뭔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너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보는 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큰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테너트들도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꺾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으로 뭐 많이 몰리게 된 이유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웬만한 상권이 좀 짜여져 있는 곳, 좀 많이 성장한 곳에는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여기는 예전에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역으로 와서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다 보면 상권이 형성된 것 같고, 임대료가 높지 않다고 해서 그런 배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면의 상권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토속적인 테넌트로 좀 많이 구성된 것 같아요. 성시경 씨가 최근에 다뤘던 영민의 오리탕도 맞아요. 이쪽 라인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나오면서도 뭐 아구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능동국시라는 저 집도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뭔가 무난무난한 정통 뭐 이면의 상권 같은 느낌인데, 10년 더 된 기간부터도 이 지역을 자주 다녔지만 여기 라인에도 제가 예전에서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점포가 많지는 않았는데 가장 메인은 이제 저희가 길 따라 올라갈 이제 그쪽 라인들을 해서 점포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자역 일대에도 조금 네. 호재 소식들이 좀 들려오던데 맞아요. 네. 조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2023년에 이미 여기 군자역 대로변을 이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 안에는 특별계획구역 4곳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규모 있는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주거와 상업을 같이 복합할 수 있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이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자역 일대도 확실한 비즈니스 타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시죠. 네. 불과 뭐 수년 전만 하더라도 네. 저는 이쪽 라인에 차 타고 이동하면서 보면은 네. 구도심의 그냥 어떤 지역?
그런 네.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네네네. 이 브랜드들이 이제 네. 순식간에 자꾸 바뀌네요. 맞습니다. 좀 더 저녁이 되면 이런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불빛을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뭐 미주류, 지금도 보니까 사람이 좀 있는데 굉장히 또 많은 MZ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고 바로 옆에 보면은 또 저런 이자카야 같은 곳도 있고 여기는 1층이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가 좀 구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들어갔던 점포들은 평당 한 10만 원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점포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임대료도 점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군데군데 아직까지 이런 F&B나 이런 걸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좀 오래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의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기 보이시는 몽화 저런 것들도 MZ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가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점포 사장님이 여기랑 그다음에 건너편 구역이랑 이제 컨셉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게를 한 3개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MZ들이 좋아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유독 여기가 전문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곳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술 종류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잔 한 잔씩 먹어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한 건물마다 지금 좀 MZ세들이 모이는 이런 가게들이 계속 있거든요. 건대에도 보였지만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처럼 진짜 일본식 간판으로 다 네. 지어져서 여기도 라멘 전문점인 것 네, 같은데 네. 이 상권 자체가 지금 저희가 있는 요 위치는 사실 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점포들이 즐비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리고 개발 호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군자 자체가 여기 뒤편으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이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 다 하고 나서 그 주변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바뀌는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일대도 아까 대로변에 그런 상업 지역을 확대하는 호재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되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좀 지나오면서 좀 느껴지는 생각들이 겹쳐지는 아이템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경쟁보다는 좀 브랜드들이 계속 네. 어우러지면서 네네. 이게 맨날 똑같이 뭐 맨날 뭐 야끼도리 먹을 수 없고 맨날 네네. 이자카야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갔다가 네. 여기 갔다가는 재미도 좀 있을 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건대보다 여기가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봐봐. 이 네. MZ세대 감성에는 이게 너무 맞다니까. 약간 너무 시끌벅적한 거보다 네, 크게 여기가 매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맞아요.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각선에 보이는 저기 메가 커피가 취득하신 분이 이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가주택으로 좀 플레이를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올 근생으로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좀 상가주택이라고 하면은 네. 위층까지는 아직 좀 테넌트가 구성하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맞아요.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가면서 이렇게 위층으로 한번 보시면은 사실 1층 외에는 2층에 어떤 테너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잘 보기 힘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상권이 막 1층도 다 활발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2층에는 아직까지 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건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8년에 매입을 하시고 신축을 하셨는데 3, 4, 5층은 이제 주택이에요. 근데 1, 2층이 이제 근생인데 2층은 2층이 좀 비어있네요. 아직까지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서 좀 한적한 느낌도 되게 좋지만 네. 일본의 어떤 관련된 뭐 요리주점이라든지 맞아요. 야끼도리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아서 아 진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좀 갖추긴 했다. 지역 자체가 우선 젊은 층의 배우 수요가 좋은 지역입니다. 뭐 세종대 있고 건대 있고 뭐 오래된 학교들이고 또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의 학생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젊은 그런 유동인과 배우 수요가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사실 여기 군자나 뭐 건대나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렇게까지도 내려와서 자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녁에 와서 테너트들이나 이런 가게들의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시면은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배우 수요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런 네. 약간 구도심 느낌이 나는 네. 상권에 오면 네. 이렇게 마트가 있는 네, 네, 네. 주변으로 좀 상권이 발달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안경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도 있는 라인이었는데
요 부근에서 건물을 취득을 하더라도 슈퍼가 있는 여기 중심으로 뭔가 취득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번뜩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세종대학교가 나오거든요. 그 상권이 이제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조금 뻗쳤는데 상권이 계속 발전하고 하다 보면 요 밑에 라인까지도 따라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번지는 합니다. 거죠. 네. 번지는 거죠, 상권이. 맞습니다. 네. 근데 상권 다 만들어지고 또 취득하면은 또 평단가 되게 높게 또 잡으셔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지금처럼 조금 주춤 아니면 조금 반짝 빛나기 전이랄까요? 그때 딱 사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하다가 최근에 실거래 사례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세종 하늘마루라고 적혀 있는 가게 건물이 올해 3월달, 25년 3월달에 평당 4,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예전에는 그렇게 뭐 관심이 있던 지역도 아니고 매물도 많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매물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한 요 정도 금액대가 앞으로 거래가 될 만한 그런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나. 평당 한 4,500만 원 정도가 요 라인에서는 좀 적정한 거래 금액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한 700m, 800m 약 한 1km를 돌아오는데 끊기는 라인이 없어요. 이게 계속 아름아름 이어지는데 근데 모든 이 라운드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가 겹쳐지지 않는 어떤 브랜드로 유치를 해야 되지만 결국 적합한 평단가에 어떻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디벨롭을 할 거다. 이걸 좀 감각적으로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테넌트 구성의 중요성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이제 적정한 가격을 매입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매입했다면 테넌트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그 싸움이 나의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군자역에서 꼭 메인 상권 6번 출구가 아니라 7번, 8번을 좀 낱낱이 좀 분석을 한 하루였는데 오늘 이렇게 투자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꼭 알려지지 않은 이런 투자처들 알게 되셔서 되게 신선한 정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이 개발 호재 있고 그리고 더블 역세권의 교통이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가 항상 있고 그리고 상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매매 가격은 다른 투자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한 이런 상권의 초기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상권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지역들의 가격 변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지역의 투자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투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저희 또 상세하게 네. 또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굴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좀 전달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밖으로 열심히 뛰는 밸류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밸류디였습니다. 였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네. 다시 한번 가보죠. 지금까지 밸류디 부동산 중개법인 황준현 이승아였습니다.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뭐 이제 안녕. 이제 한잔 하러 가자. 드디어 한잔 하러 가자.